아침 공복에 소금을 한 잔 마시면 뱃살이 쏙 빠진다? 이 문장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약사인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소금을 마셔봤습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게 컨디션이 매우 좋았고 어떤 날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중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게 왜 이런 것인지 관련 논문이랑 통계 자료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릴 건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약사인 제가 한 달 동안 소금을 마시면서 정말로 몸으로 느꼈던 변화. 둘째,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에 대한 이유. 셋째, 소금물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안 좋을 수 있는 이유와 소금물을 제대로 먹는 것과 주의사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먼저 저는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양의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고 그날의 컨디션 기록했는데요. 컨디션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했던 날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이나 그날에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고 전날에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시간을 꽤 길게 가져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약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기운이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 들거나 어지럽거나 축 처지는 느낌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좀 모르겠다 싶었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날들은 전날에는 밥이나 빵, 라면 같은 탄수화물들을 마음껏 먹고 특히 김치찌개나 라면, 각종 국물 요리처럼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날 다음에는 아침에 소금물을 마셔도 컨디션이 달라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에는 손발이 더 붓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체중 변화는 크게 줄지 않았고 대략 0.5에서 1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소금물은 상황에 따라 컨디션을 잠깐 올려줄 수는 있어도 다이어트하는 방법으로는 보기 좀 어렵다. 그럼 저는 왜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았고 또 어떤 날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느낀 패턴의 변화는 한 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탄수 식단과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갔던 날에는 소금물이 조금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 오히려 반대로 고탄수 식단과 고염식을 먹었던 날에는 소금물을 마셔도 효과를 모르겠고 붓기만 심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먼저 저탄수 식단과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간 상태에서는 소금물이 컨디션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글리코겐은 수분이랑 전해질, 즉 나트륨을 같이 끌고 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빠지면서 수분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약간의 탈수, 전해질 부족 상태가 오면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게 되면 체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나트륨 농도가 어느 정도 보정이 되면서 좀 살겠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소금을 괜찮네 라고 느꼈던 날들은 사실 이 전해질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반대로 고탄수 식단과 고염식 식사 이후에는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나트륨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미 몸 안에는 글리코겐과 수분이 가득 차 있고 나트륨도 이미 충분히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을 또 마신다? 이러면 컨디션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몸이 더 붓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심장이나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탄수 식단과 고염식 식사를 한 다음 날에는 소금을 마셔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천일염이나 핑크솔트에는 미네랄이 많아서 미네랄 보충이 좋지 않나요? 솔직히 색깔도 이쁘기도 하고 히말라야, 천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성분들을 보게 되면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약 98%가 염화 나트륨, 즉 일반 소금과 같이 나트륨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2% 정도의 칼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량의 미네랄들이 아주 조금 들어있습니다.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미량 미네랄로 우리 몸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려면 하루에 소금을 무려 수십 그램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미네랄이 문제가 아니라 나트륨 과다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실제 분석 연구에서도 몇몇 핑크솔트 제품에는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즉 결론은 이겁니다. 핑크솔트가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이 조금 더 많은 건 맞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미네랄을 채우려면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서 미네랄 보충용으로는 추천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미네랄 보충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바나나나 키위, 시금치나 토마토, 견과류 같은 걸로 훨씬 더 안전하고 이득인 셈이죠. 즉 소금은 그냥 나트륨을 공급해주는 것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소금을 무조건 찬양하는 콘텐츠를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 티스푼 한 작은 스푼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하루에 약 4500m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2000mg의 약 2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이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가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에서 5000mg 정도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2배 이상이고 아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이미 과다 섭취 상태일 거예요. 그 주된 공급원은 김치나 국, 찌개, 면류, 젓갈 같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한식
한식 메뉴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짠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고 혹은 뱃살이 빠진다고 이런 말을 믿고 아침마다 소금물을 추가로 드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 저염식 혹은 간헐적 단식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들의 사람들에게는 득보다 실제 더 클 수 있는 선택이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소금물 다이어트가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로 짠 음식과 국물 음식 문화 때문입니다. 김치나 찌개, 국, 라면과 같은 음식들은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4000에서 50mg은 금방 나오는 식단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물을 추가하는 건 체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과 혈관에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카페인과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커피 정말 많이 마시잖아요. 하루 한 잔 이상 마신다는 통계 자료도 많고 심지어 2잔, 3잔 이상이라는 통계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카페인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려서 탄수화물과 짠 음식,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피곤하니까 소금물을 더 마시자가 아니라 카페인 섭취부터 줄이고 잠을 더 자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분 섭취의 부족 상황입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나 라떼, 단 음식들, 탄산이나 가당음료만으로 수분을 채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섭취 자체를 늘리고 무가당 차나 음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나트륨 과다, 카페인 과다, 수면 부족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소금물을 추가로 얻는 게 과연 다이어트에 좋은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압과 장기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소금물은 완전히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탄수 식단을 하고 있거나 공복 시간이 길고 운동을 심하게 해서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소량의 소금물을 물에 타서 드시면 전해질, 수분 균형을 잠깐씩 보정해주면서 어지럽고 힘 빠지는 느낌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체액량, 혈압,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몸 상태를 알고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먹어도 안전하고 무조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기적의 소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금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세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BMI,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체중 감량과 유지에도 더 유리하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25g에서 30g 정도로 매 끼니 최소 반 접시 이상 혹은 현미나 귀리,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 콩이나 견과류, 과일 한두 개 정도를 챙겨주시는 것. 이것이 소금물 한 잔보다 더 직접적으로 제 지방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체중 1kg당 대략 1.2에서 1.5g 전후를 목표로 계란이나 두부, 생선, 닭가슴살 혹은 그릭 요거트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식사마다 조금씩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량도 보호되고 기초 대사량 유지에 그리고 요요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올라가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과 단 음식에 대한 욕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영상 보느라 새벽까지 깨있고 다음날 아침에 소금을 한 잔으로 버티려는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들이 바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은 상황에 따라 컨디션 회복에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방법은 아니다. 체지방을 빼주거나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둘째, 핑크솔트, 천일염에 미네랄이 많다라는 말은 성분을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실제적으로 미네랄 보충하는 효과는 거의 드물고 그만큼 소금을 더 많이 먹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고염식 식단과 고카페인 식사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소금을 줄이고 오히려 수분이나 섬유질, 단백질, 수면 시간을 챙겨주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잘 판단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 혹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은 건강에 도움을 주기보다 조심해야 할 요인에 더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분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반대로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 고강도 운동 등으로 가끔씩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그때 내 몸 상태와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를 고려해서 소량의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좋은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소금물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다이어트에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전해질 상태, 수분 상태를 잠깐 보정해주는 일시적인 대안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소금물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 드시고 혹시 컨디션이 유난히 좋아진 날, 혹은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경험 등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한번 검증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사로서 직접 실천해보고 검증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